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격전지인데요. 젊은 유권자들이 밀집한 대학가를 후보들은 찾았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들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순천대에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향해 양팔을 벌려 인사하고 사진을 요청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셀카도 찍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젊은 층에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 의대 유치라든가 사범대 부속중학교 설립 유치를 통해서 젊은 층의 표심을 더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학내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필요성,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젊은 청춘들인데 과연 젊은 청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미니 공약 설명회도 자처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취업 일자리. 그 취업 일자리가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순천대 근처 골목을 공략했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대학로에서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인사를 나눕니다. 순천 시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근 상단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4명의 후보가 순천대에서 요새전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을 대학생 유권자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수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18세부터 29세 유권자의 3분의 1이 부동층으로 나타났고 전체 직업군 중 학생군에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비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첫 의혹이 제기된 건 최근 열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총선 후보자 TV토론회였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수행원에게 차량과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임대료, 식대 또 그리고 인건비, 체재비 등이 많이 있을 건데 꽤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은 그분들에게 지불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입니다. 아마 이제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정치를 오래 하면서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토론회 후 신 후보는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난 2001년 순천시 공무직 재직 당시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까지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기에 김 후보 측은 민주당 중앙당에 자문한 결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직을 내려놨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여수 을에서도 고령자 사전투표를 두고 후보자 간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누군가 승합차를 이용해 노인들을 단체로 투표장으로 인솔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정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한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며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계원 후보 측은 권 후보 캠프의 부당한 의혹 제기와 고발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학생들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서 투표를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투표한 뒤 인증 촬영을 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처음 얻게 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고3 학생들은 바쁜 와중에도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저희 생각을 대표해준 대표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투표에도 성심성의껏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광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14,000여 명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 유권자 120만 명 중 1%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유권자의 의견을 투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인 만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일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뽑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한 학생들은 뿌듯함과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었을 때 정말 제가 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정당 투표지가 엄청 길어서 좀 당황했고 접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도장 찍고 나갔는데 그때 접으라고 안내해 주셔서. 광주시 교육청은 투표 당일은 공휴일로 정규 수업은 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참정권 보장이 1순위인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해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 수가 지난 주말 1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12만여 명에 이르렀고 개장 첫 주 동안 21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 4D 입체 영상관, 시크릿 어드벤처, 나이트 가든 투어 등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행사들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강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이 감형의 이유가 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노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과 폭행을 했습니다.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괴한에 얼굴 등을 얻어맞은 할머니는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져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과 28범이더라고요. 그랑을 살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아온 이 고장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공탁.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형사공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특례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탁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더 검찰 구형대로 형을 더 중형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사기와 절도 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음 달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산단내 GS칼텍스가 올해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말부터 사업비 1,137억 원, 연인원 6만 2천 명을 투입해 14개 공정에 대한 대정비 작업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최대 80% 규모로 지역 물품 구입과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채용 등이 이루어졌고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무사고, 무재해로 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포스코가 제철소 자재 조달에 토탈 물류 프로세스인 풀필먼트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자재 관리 체계를 혁신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광양 국가산단내 명당 3지구에서 풀필먼트 센터 준공식을 갖고 광양 제철소 내 분산 운영 중인 300여 개의 자재 창고를 하나로 통합해 창고별 비효율 개선과 작업자 안전 강화 등 토탈 스마트 물류 체계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말부터 90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7개 면적에 풀필먼트 센터를 건립했으며 그동안 아마존이나 쿠팡 등이 운영해온 물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재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삼성의 위닝 시리즈를 내주며 잘 나가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박찬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헐거워졌고 중심 타선도 다소 부진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끌려가던 경기를 원정으로 만든 경기 후반. 불펜진이 상대 타선에 희생타와 홈런을 얻어맞으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불펜진의 방어로 삼성의 연패를 당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타구를 흘리거나 야수의 송구를 잡지 못해 진루를 허용하면서 패배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실책 행진을 이어가면서 모두 17개의 실책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다 실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성범과 황대인에 이어서 공수주를 갖춘 팀의 리드오프까지 사라지면서 타선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군과 서건창, 최원준 등 하위 타자들의 선전은 위안이 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와 최영우가 제때 터져주질 않아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져 있고 기대했던 김도영마저 부진의 늪에 허덕이면서 중요한 때 득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대부분 5이닝 이상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개막 이후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불펜진도 최근 2경기에서 잇따라 무너지며 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실책 변수에 맞닥뜨린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팀들인 LG, 하나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두권 수상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어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0만 상당의 지역 농수산물 가공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프랑스 파리가 주관하는 파리 미식가 매장에서 주식회사 리엔코와 이같이 계약했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흥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올리고 프랑스 고급 식재료 시장에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리엔코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프랑스에 소개, 판매하기 위해 K푸드 브랜드 미식가를 만들어 이미 8가지의 고흥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 겨울 유독 비가 많이 왔죠. 이로 인해 전남 지역의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 발생한 도로 파임은 올해만 1,4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사과 소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작황이 부진한 일부 채소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등이 주산지인 양배추는 한 달 새 2.45% 올랐고 작황 부진의 배추도 포기당 9.2%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의 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발해 1,2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이어 포근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반짝 오르면서 순천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10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질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요.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적은 양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2도, 순천, 고흥은 10도 전망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7도, 광양 19도, 순천, 고흥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종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32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단계별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 체계를 적용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서부 전 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 가능 의료기관들을 발굴해 중환자실 설치 비용을 한 개 병상당 1억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의 숙련 간호 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캐릭터를 도심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의 미래 비전인 K디즈니 순천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과 함께 국가정원 남문 입구,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 로터리, 순천의료원 로터리 등 3곳에 각각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도심 주요 거점에 배치된 캐릭터들은 AI를 활용해 제작된 캐릭터로 여행자의 모험 정신을 담은 탐험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지를 이끌 미래 인재 등 순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고 있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물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남도가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건축과 전기, 소방 등 공공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장 구조물 손상 여부와 소방 설비의 작동 상태, 누전 차단기, 가스 배관, 승강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56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마쳤고 이달 말까지는 모든 경기장의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합니다. 여수시는 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막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아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여수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한 뒤 운영업체에 한 대당 15,000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 정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1개 위험 구간 10km를 정비합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1,43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했고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고강도 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에 대한 순천 지역 청년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 신청건이 19,500여 건으로 도내 시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